고민 많은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 교육 정책을 제안할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 이제 함께학교에서 그 고민 푸시면 됩니다. 아프리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아이를 교육하고 돌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애정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뜻인데요. 아이들 교육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 역시 필요하겠죠. 지난해 11월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과 마음껏 소통할 수 있는 함께학교를 오픈했습니다. 과연 교육 현장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함께학교 TF 팀장 권기정 교육연구관입니다. 함께학교 TF팀에서 일하고 있는 교육부 청년부자 김건호입니다. 함께학교 대체 무엇인지 자세히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함께학교는 교육 3주체인 학생, 학부모, 선생님이 서로의 생각과 정보를 나누는 온라인 소통 플랫폼이고요. 필요할 때 쉽고 편하게 소통하라고 이제 온라인 공간으로 만들어졌고, 교육의 질을 높이고 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정책대안, 교원연구실, 함께톡톡 같은 여러 소통 공간을 담고 있습니다. 함께 학교 플랫폼을 만들게 된 계기가 또 있을 건데 왜 만들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교육은 일생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니까요. 그러니까 정책을 만드는 중앙정부랑 실제 현장과의 소통은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요즘은 디지털 네이티브 시대인 만큼 소통 방식도 사실 굉장히 빠르게 진화하고 있고 누구나 다 스마트폰으로 소통하는 시대이니까 교육부랑 현장과의 소통도 그만큼 변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여름에는 온 국민이 안타까워할 만한 교권보호 사안이 있었고요. 그 이후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직접적으로 빠르게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을 했고, 그래서 언제든 자유롭게 현장의 의견을 게시할 수 있고 중앙정부는 들을 수 있는 소통의 창구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계기에서 함께학교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게 소통 방식이 이제 다르다는 거잖아요. 어떤 또 장점이 있나요? 학생이나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여러 학생을 상대하는 선생님들한테 궁금한 게 생겨도 이렇게 좀 여쭤보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건상. 근데 온라인 공간에서는 그 선생님께 언제든지 여쭤볼 수 있고 여러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균형 있게 답변을 해주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학부모끼리, 학생끼리, 선생님끼리도 소통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양적으로 소통이 확대되고 질적으로도 소통이 심화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로 어떤 소통이 오가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함께학교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이제 정책으로 제안하는 정책 제안 게시판이 있습니다. 실제로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를 올려주고 계십니다. 교육부에서는 이 정책 제안을 주신 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정책 답변을 남기고 있고요. 올려주신 제안을 반영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답해요랑 전문가 상담 게시판도 있습니다. 답답해요는 정말 궁금한데 도저히 우리 아이의 담임 선생님이나 또는 옆집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기가 좀 어려울 때 그런 질문들을 대나무숲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시판이고요. 전문가 상담 게시판은 법률, 마음건강, 자녀교육과 관련해서 전문가에게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제 세 가지는 사실 오프라인에서 소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막상 시간과 장소를 잡아서 실무자분과 이제 약속을 잡아도 원하는 얘기를 못 들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함께학교는 24시간 누구에게나 이제 열려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정책 제안에 답변한 주체가 교육부라는 점, 그다음에 답답한 속내에 대한 고민을 현장에 계신 선생님과 전문가들이 답변해준다는 점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소통 플랫폼이고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께 학교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함께 학교에 정책을 약간 제안을 하게 되면 교육 정책에 이게 좀 반영이 되는지. 현재까지 총 한 580건 정도의 정책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후 교육부는 현재까지 한 140건 정도의 제안에 대해서 정책 답변이나 차담회를 통해서 소화를 했고요. 더 좀 놀라운 사실은 평균 한 3주 정도 이내에 대부분의 답변을 빠르게 소화하고 있다는 점. 다만 중앙정부에서 이 모든 제안들을 하나하나 검토하기에는 실무적으로 좀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이라든가 지지를 얻는 정책 제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정책화된 것들도 여러 사례가 있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로는 기존의 선생님들께서 담당하고 있었던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가 지난 3월에 신설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의 조사관님께서 담당하게 되어서요. 선생님들은 그간의 비교육적인 행정 업무라든가 불필요한 악성 업무로부터 벗어나서 학생 지도라는 본질적인 업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함께 학교에서 지금 선생님과 학부모, 학생들 간의 좀 갈등도 또 해소가 됐다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한 초등학생 이제 학부모님께서 담임 선생님의 언행, 지도 방식의 문제를 좀 강하게 제기를 하셨는데, 하지만 함께 학교에서 한 선생님의 답변을 보고 이제 마음을 돌리신 것 같았습니다. 그 선생님은 이제 교원으로서 또 동시에 학부모로서 학부모님의 고민과 아픔에 공감을 해주셨고요. 신중히 이 사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근거 자료를 중심으로 교장, 교감 선생님과 어려움을 나누고
도움을 구하시라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 선생님의 답변이 아마 없었다면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례야말로 함께학교 답답해요 게시판의 순기능이라 생각합니다. 함께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학생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위한 정말 필요한 플랫폼인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교육 현장이 점점 나아질 거를 정말 기대하면서 함께 학교를 이용하시는 학생, 학부모님, 선생님들에게 뭐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함께 소통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교육에 대한 열정과 의지만 있으시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소통 창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부하고 소통이 어렵고 선생님과 소통이 어렵고 학부모와 소통이 어렵고 학생과 소통이 어려웠던 많은 분들 이젠 함께학교에서 그 고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통이 대한민국 교육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이 가입해 주시고요. 좋은 말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학교 유튜브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교육 현장에서 진짜 학생, 학부모님, 선생님들이 절대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 모두가 함께 학교에서 서로 소통하고 건강한 교육 현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